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21일 셀트리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0.22, 코스닥이 0.88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셀트리온은 오늘 1.46 상승했고요. 헬스케어는 0.95, 제약은 0.32 나란히 삼형제가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셀트리온 기준 1.46 상승했는데요. 어제 떨어지고 그제 올라가고 그저께 떨어지고 오늘 올라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힘 빼지 마시고 20만원 밑에서는 셀트리온의 가격대는 너무나 저평가인 싼 가격대에 있다. 1차 목표는 전고점 돌파이다. 항상 언급을 드렸죠? 그렇기에 지금은 기계적으로 주식수를 모아가기에 최적의 시기이다. 기업의 가치는 바뀐 게 없고 오히려 성장해 나가고 있는데 매크로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못 가고 바닥에서 기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늘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지만 싸게 모아갈 수 있는 대외적인 악재로 인해서 최고의 찬스가 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즉 여유자금으로 저축하기에 최고의 시기입니다. 현재 그 이유 코스피 미국 국채금리 상승의 하락, 코스피 미 국채금리 상승과 강달러 여파, 이 미국 국채금리가 엄청나게 상승하였어요. 자, 볼게요. 미국채 10년물이 4.25 엄청나죠? 미국채 2년물은 4.61, CME 페드워치에서 11월 FOMC에서 0.75% 인상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죠. 12월 또한 빅스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가가 잡힐 기미가 보이고 있지가 않죠. 그렇게 채권시장 참여자들이 4.25, 미국채 10년물이 4.25라는 거는요. 사실 실물경제와 금융경제와 자산시장에 답이 없습니다. 노답이에요. 금리가 너무 높기 때문에 가계와 기업들에게, 금융기관들에게 또는 자금줄이 말라있다는 거죠. 이게 풀려나가야 되는데 그 기준점은 계속해서 언급을 드리지만 물가가 잡혀야 된다. 물가가 잡히는 부분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일말의 실타래, 그리고 중국에 대한 봉쇄 해제, 유가에 대한 감산에 대한 해제, 그 모니터링이 그 감지가 돼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보이지 않고 있고요. 더군다나 일본에서 소비자 물가가 31년 만에 무려 최대폭 3.0% 상승했다는 소식이에요. 일본은 잃어버린 10년, 20년을 넘어서 30년의 디플레이션을 가고 있는데 정말 기이한 현상입니다. 일본이 아무리 해도 제로금리와 마이너스 금리와 양적 완화와 질적 완화와 모든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정부의 재정정책 그리고 통화정책을 아무리 대입을 해도 물가 상승이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죠? 비용발 인플레이션, 수요발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금리는 이꼬르 경제 성장률 플러스 물가 상승률입니다. 경제는 뭐죠? 경제 성장률은 GDP, 실질 GDP 경제 성장률. 개인으로 따지면 연봉, 월 소득이고요. 국가의 연봉입니다. 얘가 올라가면서 금리가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은 뭐죠? 얘가 떨어지는데 오히려 에너지 가격과 그리고 원자재 가격의 급등으로 인해서 엄청난 급등이 나오고 있죠. 그렇게 금리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결코 좋은 시그널이 아니죠.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엔화의 가치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와타나베 분이라 그래서 저금리를 기반으로 해서 전 세계에 퍼져나가 있는 엔화 자금들이 복귀를 하겠죠. 금융시장이 흔들거릴 수가 있고요. 또한 일본에는 저금리가 이미 고착화되어 있죠. 디플레이션. 그런데 중요한 건 금리를 올리게 되면 과연 일본 시장이 받아낼 수가 있을지, 경제 펀더멘탈이 매우 좋지 못한데, 그래서 파운드의 모습을 엔화에서도 보이지 않을까, 그리고 유로화에서도 크게 우려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에 현재 매크로 상황은 결코 좋지가 않죠. 그러나 어느 한순간에 연준의 스탠스가 전환되는 부점은 바로 물가가 되리라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그 기점에 맞춰서 차분하게 기다려야 된다는 부분이죠. 자, 해외 증시를 보게 돼도 다우, 나스닥, S&P 다 약보합권, 니케이, 상해, 항생, 강보합 약보합권에서 눈치를 보고 있다. 현재 영국, 프랑스, 독일 현재 시간 기준으로 해도 방향타가 잡히지가 않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채권 금리가 그 시장을 반영해주고 있다. 물가가 아직 잘 방향타를 모르겠어. 연준이 긴축 스트레스를 줄일 것 같지가 않아. 그러니까 금리는 이 정도 최소한 형성이 돼야 돼. 그렇다고 한다면 아직까지 주식시장과 매크로와 그리고 실물 경제에 아직까지 밝은 빛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 지나가겠지만 아직 매크로 폭풍이 지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결국 지나갈 수밖에 없고요. 원달러 환율 원화가 1439원 전고점 부분에 있고요. 달러 인덱스 또한 112.81 전고점 부분에 있고요. WTI 84.51 찔끔 올라서 그 근처에 있는데 얘 또한 현재 원화의 가격, 달러의 가격, 유가의 가격 변동의 흐름폭은 없고 전반적으로 눈치가 보여지고 있는, 눈치를 서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하나투자증권에서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셀트리온 바이오시밀러 중심으로 돌아온
3분기. 셀트리온 USA를 헬스케어에 넘김에 따라 3분기 셀트리온의 실적은 바이오시밀러를 중심으로 구성될 전망입니다. 상반기에 훼손된 수익성이 개선되는 호실적의 3분기를 예상합니다. 바이오시밀러 중심으로 돌아온 3분기. 단일 판매 공급계약 2,993억 원, 전분기 대비 10.8% 감소했다. 하지만 완제의약품 공정 등의 매출을 포함하면 바이오시밀러 매출액은 3,572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3.3% 늘어날 전망이다. 미국과 유럽에서 시장 점유율이 꾸준하게 확대되고 있는 램시마 정맥 매출이 26.2%로 분기 매출 성장을 견인할 전망이다. 바이오 신약을 개발을 위한 투자에 주목한다. 여기에 ADC 언급이 되고 있죠. 레고캠, 익수다, AB프로. 자,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3세대 바로 ADC 그 부분에 대해서 링커 페이로드 플랫폼 피노바이오와 함께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가 계속해서 집행되고 있죠. 이미 오래전부터 컨트롤 기술을 확보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항체 기반의 원가 경쟁력을 기반으로 해서 끊임없이 확장이 되고 있다. 그 중심에 셀트리온, 익수다, 레고캠, AB프로 그리고 피노바이오. 결국은 2024년 그 기준점으로 해서 ADC 신약. 자, 그래서 분명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다. 차세대 항암제에 폭발적인 투자가 되고 있다. 앞으로 미래는 봤다. 그 이전에 램시마 SC가 미국에서 신약으로 출시를 할 예정입니다. 세계를 뒤집을 자가면역 질환의 강자. 그리고 추후 항암제 시장에서 ADC에 대해서 그리고 면역관문 억제제. 현재 트룩시마, 허즈마, 베그젤마 이 기준점으로 항암제와 자가면역 질환으로 해서 확장해 나갈 수밖에 없다. 미디어에서 또한 나오고 있는 부분이에요. 3분기에 훼손된 수익성 개선될 것. 램시마 정맥 매출 전년 대비 26.2% 상승하였다. 이 점유율에다가 미국 30%, 40%까지 육박하리라 생각을 하고요. 유럽은 50% 이상. 그 땅덩어리에 램시마 SC가 같이 꼽히게 되는 그날 과연 셀트리온의 손익계산서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고 자산은 어디에 있고요? 현금 흐름 창출이라는 건 어떻게 되며 연구개발, 연간 연구개발 투자 비용은 R&D 비중은 어떻게 될까요? 빅팜으로 명실상부하게 가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서정진의 셀트리온호 항암 바이오시밀러로 영토 확장 나섰다. 9조 원대 오리시자 시장 놓고 신성장 동력 완비. 자, 그래서 기사 내용을 핵심만 보게 되면 ADC에 대해서 끊임없이 언급하고 있고요. 베그젤마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 유럽을 시작으로 해서 일본, 영국, 미국, 국내 허가까지 획득을 하였습니다. 베그젤마 대단하죠? 일 하나는 기가 막히게 하고 결국 그게 숫자로 바뀔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허즈마, 트룩시마, 베그젤마에 이어서 ADC에 대한 부분까지 이제 언급이 되고 있죠. 결국 차세대의 먹거리로서 항암제에 대해서 폭발적인 투자가 되고 있다. 달아오는 바이오시밀러 제약사도 합세한다. 자, 종군당 황발망성 치료제 그리고 내년 중 직접 판매하고 삼바 경제학할 것 같고 동아ST, 셀트리온, 연내 스텔라라 시밀러 임상 마무리. 자,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바이오시밀러의 세계 최고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셀트리온이죠. 자, 국내 제약사에도 합세를 하는데 사실 기본적으로 임상을 해서 기초물질까지 확보를 해서 1상, 3상 그리고 생산을 하고 제품화를 해서 판매까지 할 수 있는 회사는 국내에는 셀트리온이 유일하다. 자, 삼바로 언급을 드리면은요. 기본적으로 연구개발 그리고 생산과 판매가 다 따로따로 놀고 있죠. 전반부와 후반부를 아우를 수 있는 회사는 셀트리온이 유일합니다. 자, 오늘 수급을 좀 보면은요. 역시 개인의 물량이 외국인과 기관으로 셀트리온과 헬스케어 기준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부분을 여러분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코스피 10월 21일 기관 외국인 개인 순매도 상위 업종을 보게 되면요. 기관에 보게 되면 셀트리온을 매집하고 있죠. 1, 2, 3, 4위에. 자, 그런데 외국인 또한 여기 보면 상위에 포진돼 있죠. 외국인과 기관은 셀트리온을 매집하고 있는데 개인이 순매도 상위에 지금 6위에 랭키가 돼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위에 랭키가 돼 있다. 셀트리온의 개인의 물량이 외국인과 기관으로 넘어가고 있다. 마찬가지로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관의 순매수 종목 셀트리온 헬스케어, 외국인의 순매수 종목 3위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개인의 순매도 종목 3위 상위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과 헬스케어 개인의 물량이 나란히 선수들에게 외국인과 기관들에게 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그림을 보신다면 바닥권에서 그들은 열심히 개인의 물량을 뺏어오고 있다. 지금까지 지쳐서 버티다가 떨어져 나가는 물량들 그 부분에 대해서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우직하게 동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셀트리온의 신용잔고비율은 10월 20일 기준입니다. 0.76 역사상 최저 수준입니다. 거의 바닥권에 있어요. 헬스케어도 마찬가지로 1.31 역사상 거의 최저 수준권에 와 있다. 거의 이러한 흐름이고요. 제약 또한 1.26 거의 바닥권 녹색입니다. 삼형제가 이렇다는 거는요, 나란히 위에서 누르는 물량 자체가 가볍다. 즉 바닥권에서 지들끼리 모아가고 있는 흐름입니다. 셀트리온 오늘 수급 쌍끌이 매수예요. 거듭 언급드리지만 이것 또한 지들끼리 왔다 갔다 하고 있다. 85만 주 개인의 물량이 나란히 40만 주씩 43만 주 41만 주 외국인과 기관으로 5대5 비중으로 넘어가고 있다. 오늘은 금융투자 보험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담았다. 연기금과 사모펀드는 7천주 2천주 물량이 크지는 않고요. 금융투자가 다시 2만 7천주를 담았다. 보험과 투신은 만주씩 그리고 연기금은 한 달 기준 26만 8천주. 셀트리온과 헬스케어의 수급의 중심은 연기금입니다. 자, 헬스케어를 한번 볼게요. 헬스케어 또한 쌍끌이 금융투자가 매도 물량이 좀 줄어서 8,400주 오늘 관망세였어요. 외국인이 5만 9천주 약 6만 주 기관이 1만 9천주 약 2만 주를 담았고요. 연기금 3,400주 사모펀드가 4만 7천주를 담았습니다. 헬스케어 수급의 중심은 사모펀드였다. 한 달 기준 금융투자가 32만 9천주 사모펀드가 16만 주 투신이 10만 주를 담았고요. 개인의 75만 주가 나란히 그대로 기관으로 넘어갔어요. 외국인은 10만 주 그리 많이 담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큰 흐름에서 개인의 압도적인 물량이 외국인과 기관으로 나란히 넘어가고 있는 형국이 셀트리온과 동일한 모습이라는 거죠. 제약 오늘 외국인 11,000주, 기관 6,700주와 4,200주 개인이 매도를 했고요. 기관 6,700주 중에서 금융투자가 대부분을 담당했습니다. 약 5,600주. 그리고 사모펀드가 1,200주 매도했고요. 투신은 80주 매수를 하였습니다. 자, 셀트리온의 오늘 공매도 매매 비중과 헬스케어의 공매도 매매 비중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공매도 매매 비중 셀트리온 기준 7.62 거래량은 28만 2천주 1.46 상승했고요. 28만 2천주는 거래량이 씨가 말려 있는 부분이겠죠. 당연히 연준이 잠갔기 때문에 당연히 대한민국 증시에도 자금이 씨가 말라 있습니다. 물가가 잡혀야 외국인 자금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고요. 그래야 기관이 들어오고요. 그래야 다시 한번 셀트리온에도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물꼬가 튀겠죠. 유동성이 좀 튀겠죠. 지금은 전반적으로 자금이 씨가 말라 있기 때문에. 헬스케어의 공매도 매매 비중은 6.46 거래량은 37만 9천주 0.95 상승 마감했습니다. 삼형제다 거래량이 씨가 말라 있어요. 헬스케어 공매도 매매 비중 9.10 거래량 4만 4천주 0.32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자, 공매도 대차잔고를 한번 보고 갈게요. 대차잔고를 먼저 보면은요. 대차잔고와 공매도 누적잔고를 셀트리온 기준으로 살짝 늘었더라고요. 어제 기준. 셀트리온 기준으로 해서 4만 3천 주가 늘어서 840만 주인데요. 저쪽은 훅 꺼져서 바닥권에 있는 박스권에서 약간 상단에 있어요. 그러나 추세적으로 굉장히 꺾였다. 공매도 누적잔고를 보니까 찔끔 줄었더라고요. 공매도 누적잔고는 246만 5천 주. 찔끔 줄었어요. 얘 또한 바닥권에서 줄어서 박스권에서 이렇게 놀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차잔고 또한 줄어서 여기서 이렇게 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얘가 대량으로 줄기 위해선 실적이 조금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준 상태에서 지들끼리 자금을 왔다 갔다 하면서 개인의 물량만 뺏어오고 있는 형국입니다.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건 뭐다? 지치지 말고 우직하게 동행하는 것. 그거죠. 얘네들이 바라는 것 지쳐서 물량을 떨구게 되면 그거를 쪽 빨아먹습니다. 빨대로 정말 빨대 꽂고 쪽 파는 것처럼 쫙 빨아가 버리는 것 같아요. 그렇게 흔들리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오늘 CLS 창구에서 셀트리온 기준 2만 5천 주를 담았어요. 자, NH 뭐 자주 보이는 거죠. 그리고 신한 왔다 갔다 지들끼리. 자, 그리고 외국계로 왔다 갔다 한 걸 좀 보면은요. CLS에서 오늘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담아냈던 모습이에요. CS도 잠깐 보였고요. 모건스탠리도 찔끔 잠깐 보였습니다. 모건스탠리와 메릴린치가 대량으로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나 지금은 전혀 큰 흐름에 감지는 되고 있지 않아요. 매크로가 먼저 진정이 돼야 이 부분도 같이 돌아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셀트리온의 흐름을 잠깐 보면은요. 흐름을 굉장히 좋았죠. 쭉 뻗어나갔다가 좀 빠지면서 마감하였던 부분이에요. 장중에 좀 반등폭이 나와서 양봉으로 조금 상승폭이 있었는데 그 상승폭을 살짝 반납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가가 2.62까지 상승을 했는데 1.46으로 상승 마감하였던 부분이에요. 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월봉을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바닥에 있어요. 매크로만 지나가면. 그리고 4년간의 박스권.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
기업 가치는 계속 성장한다. 증권사 보고서를 통해서도 계속 시업 실적이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언급이 되고 있죠. 그 기반 위에 3, 4합병이 되고 달려나가기 시작하면 한번 달립니다. 4년 이상을 기다렸다면 8개월 만나야죠. 그쵸? 그 시간을 만나기 위해 우직하게 흔들림 없이 동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